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빈빈 메이킨.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모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런 결론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3명의 징계 여부를 다시 논의합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의결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한 등 23개 나라를 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으로 잠정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나라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닝썬 직원들이 여자 손님에게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단골 고객에게 연락해 성폭행하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산과 영산강 5개 모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컸었는데요. 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돼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컸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손병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강의 3개 보 중 중류에 있는 공주보입니다. 공주보는 현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원래 8.8m였던 수위가 지금은 4.3m까지 내려갔습니다. 보 위에 부 위로 물이 넘쳤는데 지금은 이제 수문을 개방하니까 이제 부 위로 넘치는 게 아니라 수문 밑으로 보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심의가 남아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해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보가 4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를 해체하고 어떤 보는 남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아 해체 비용이 적게 들고 지하수 문제도 없는 세종보는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각 보에 대한 비용 편익, 즉 경제적 득실을 따져 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금강과 영산강의 보수문을 개방한 결과 강물의 자정 개수가 금강은 8배, 영산강은 최고 10배 가까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세종보는 녹조가 30%나 감소했고 영산강을 찾는 백로의 수는 2배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고 곧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해체적으로 가닥이 잡힌 금강과 영산강의 보들과는 달리 낙동강과 한강의 보가 대규모로 해체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강에만 11개의 보가 집중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낙동강 달성보의 수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성보가 개방되면서 달성보 인근 하류에 있는 합천 창녕보의 수문도 따라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의 구미보도 완전 개방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낙동강과 한강유역의 상황은 훨씬 복잡합니다. 낙동강의 8개 보 중 가장 하류에 있는 합천보와 함안보 인근의 취수장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취수시설이 거의 없는 금강 영산강과 달리 30개가 넘는 취수시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낙동강 전체로는 이런 시설이 140여 개소나 됩니다. 게다가 낙동강은 취수 한계 수위가 낮아 40cm만 수위를 낮춰도 용수 공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취수구가 공중에 붕 뜰 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낙동강은 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가 보 개방의 걸림돌이라면 한강은 산업체가 쓰는 물입니다. 한강 이포보와 여주보, 강천보는 오비맥주와 코카콜라,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의 중요한 취수원입니다. 보를 개방하려면 수위가 낮아져도 물을 끌어쓸 수 있도록 취수시설을 개조하거나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강과 낙동강의 보들은 금강, 영산강과는 달리 짧은 시일 안에 대규모 해체로 결론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항의 방문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국회 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거듭 사과를 하면서도 새 의원의 처리 문제에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5.18 단체 대표단이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단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고개를 숙인 뒤 문제가 된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사과했습니다.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사과의 말씀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김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광주로 내려가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망원 의원 3인방을 국회에서 제명하고 5.18 왜곡 비방 행위를 처벌할 법을 만들라는 대표단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이 거론될 때 어떻게 하시냐 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쉽게 대답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앞서 민주평화당을 방문한 5.18 단체들은 북한군 개입설 등 지만원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3천여 명 이상이 연행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북한에 내려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공조를 맞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도 5.18 단체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5.18 망언 3인방의 징계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자유한국당에 오늘 다시 회의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당대표 선거에서 중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당은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당 비대위가 의결해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5.18 김진태 지지한다! 어제 회의는 시작에 앞서 태극기 부대의 항의 집회가 열리면서 당 윤리위가 회의 장소를 급하게 바꿨고 윤리위원들은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습니다. 윤리위는 이후 4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막말을 한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단순 의견 표명에 중징계는 불가하다는 견해가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도 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입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김진태 의원은 전대 출마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에 회부할 수 없다는 당규가 있다며 징계 논의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후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교체 대상 부처는 7군데, 시점은 3월 둘째 주가 유력합니다. 우선 현직 국회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조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차 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인 출신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자로는 일부 여당 중진 의원과 관료, 교수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도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박 의원은 법무부,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입각이 유력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해양수산부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고 국토교통부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현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가 검토됐지만 임기를 존중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각 시점은 당초 이달 중하순께로 계획됐지만 최근 일부 후보자가 청와대 자체 검증 과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돈 세탁 및 테러 지원국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 등 20여 개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국 23개국을 잠정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괌, 이라크, 버진 아일랜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The EU financial system must not serve as a vehicle for money laundering and must not serve as an instrument for financing crime, including terrorism. EU는 이번 명단에 오른 23개국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는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돈 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 짙은 54개국 명단을 작성했고 이후 추가 평가 작업을 거쳐 잠정적으로 23개국을 결정했습니다. EU는 조만간 이 명단을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명단을 업데이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퇴근길에 통근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혀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40여 명 중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박된 요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의 한 캠핑카 업체에서 보관 중인 요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요트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요트 배터리가 방전돼 충전 중이었다는 업체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산청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운전자는 차량에는 타는 냄새가 났는데 시동을 켜자 엔진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도 남원읍의 한 펜션 외부에 있던 보일러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보일러실과 건물 외벽이 탔으며 소방당국은 보일러 불씨가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성폭행,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가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8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약 유통 부분 인정하시나요? 이 대표는 지하 주차장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클럽 내에서 마약 투약과 성폭력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의 유착 의혹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상대로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버닝썬 영업서류와 관할지구대인 역삼지구대 경찰관의 통신과 계좌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로 연락이 빈번한 인물이 있는지, 돈이 오간 흐름이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클럽이 문을 연 지난해 2월부터 관련한 112 신고 전량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클럽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이른바 물뽕 판매 사이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성행위 동영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버닝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들 저희 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클럽 직원들이 여성 손님에게 성범죄 약물인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단골 고객들에게 연락해 끔찍한 일을 벌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 폭행과 경찰 유착에 이어 마약과 물뽕 의혹까지 제기된 클럽 버닝썬. 취재진은 최근 이 클럽 VIP 고객이었던 A씨를 만났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도 바로 입장해 이른바 하이패스 고객으로 통했다는 그는 작년 12월에 겪은 일부터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자신과 알고 지내던 버닝썬 클럽 직원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빨리 클럽으로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직원이 실제로 의식을 잃은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함께 보냈으며 이 여성을 음식에 비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음식처럼 얘기하죠. 예, 자기네들도 다 물뽕 주고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도 이 직원은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엔 나체 사진은 물론 의식을 잃은 걸로 보이는 여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겁니다. A씨는 버닝썬 직원한테서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연락을 받았고 받아본 여성 사진만 10장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시간은 클럽이 막 문을 여는 밤 10시 전후였다면서 클럽 직원한테 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도 전했습니다. 하룻밤에 3천만 원 이상을 클럽에서 쓰고 가는 한 중국인 큰손 고객을 위해 클럽에 놀러온 어린 여성을 골라서 물뽕을 썼다는 얘기였습니다. 20살짜리 애들이 놀러 왔는데 걔네들을 중국 애들한테 물뽕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중국 애들이 고맙다고 팁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물뽕을 먹인 뒤 몹쓸 짓을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취재진은 또 다른 버닝썬 클럽 VIP 고객 B씨한테서도 똑같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클럽에 자주 다녔다는 B씨는 작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약에 취한 여성을 클럽 직원과 남자 손님이 호텔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또 버닝썬 클럽 MD 직원들이 자신한테도 대놓고 물뽕을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뽕, 마약 같은 것들도 저도 그런 의뢰를 한번 받아봤고요. 약도 같이 했고 쉬운 애니까는 데리고 오세요. 손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물물 가리지 않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건설로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선포식에도 참석하며 지역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건설될 예정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보도블록을 직접 밟아보며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이걸 밟으면 그냥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밟을 때마다 그 압력으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심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 각각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어 부산 사상구의 한 폐공장을 찾아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개조 프로젝트가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영남권의 5개 광역단체가 뜻을 모으는 게 먼저라면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140년 만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제설 차량 만여 대가 동원됐지만 퍼붓는 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빙판길 곳곳에선 사고가 속출했고 운행을 멈춘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12일부터 13일 하루 사이에 강설량 11mm가 관측돼 140년 만에 최고 1일 강설량을 기록한 건데요. 눈을 녹여 물로 환산한 정도가 11mm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스크바시 당국이 제설 작업에 6만 명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지만 6cm 정도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보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경찰관이 강도 제압에 나섰다가 동료의 오인 사격을 받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직원 2명을 인질로 잡은 무장 강도를 제압하기 위해 뉴욕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당시 사복 차림이었던 경찰관들을 뒤이어 출동한 동료들이 용의자로 오인해 총을 쐈습니다. 이로 인해 19년 경력의 경찰관 사이먼슨 씨가 숨졌고요. 강도 용의자 역시 경찰관 총에 맞아 제압됐으나 그가 가지고 있던 무기는 가짜 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검은 희귀 흑표범이 아프리카에서 110년 만에 포착됐습니다. 한밤중 케냐의 평원을 흑표범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죠.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가 운 좋게 발견해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는데요. 앞서 아프리카에서 흑표범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09년으로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찍힌 흑표범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코트를 입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도톰한 패딩을 입어야 할까 고민되지 않으신가요? 저 또한 그래서 오늘 출근 준비 시간이 조금 더 걸렸나 봐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6도로 어제만큼이나 차가운데요. 낮에는 찬 기온이 힘을 금세 잃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낮에 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이 기온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이 동해상에서는 눈구름대가 발달을 해서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강원 중남부 해안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영동지방 중심으로는 최고 7cm가량의 큰 눈이 내리겠고 경상 동해안으로도 3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 비교적 짧은 시간 많은 눈이 내리는 만큼 눈길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의 경우 영하 5.6도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부산 2.2도, 대구 영하 0.7도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백사 출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Soul Booster. 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 특별하고 본격 있는 노도 하이라이트를 소개합니다. 노도 디자인은 럭셔리합니다. 그리고 위생적이죠. 요리가 빨라집니다. 가장 새로운 렌즈를 만나보세요. 노도 하이라이트. 괜찮으세요, 마풍도 씨? 누구세요? 저 아세요? 풍도 씨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알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풍도 오빠가 집에 왔어요. 근데 오빠 성격이 좀 이상해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야?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제가 왜 죽어요? 죽을 분 따로 계신데. 벌써 태어난 거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전화라도 한 통 해주지.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했죠.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간세음보살. 완전 간세음보살상 같아.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정말 소름 끼치게도 안 먹고 있거든요. 내 마음은 맑고 밝게. 눈이 와? 눈이 와요. 아, 아까 먹었던 콩나물 노래. 11시인데요. 아, 그럼요. 여러분, 저희 시무식 시작할까요? 마감일 앞당겨 납품하자.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출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오기 싫습니다. 이 남산타워 장난해 지금.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서워. 호랑이 같아. 여러분 힘들어요? 회식 갑시다. MBC 특별기획 이순재의 기억록. 독립운동은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후견이 눌러서 우리 어머니들도 함께 했다. 100년을 감험하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This is ground control. Do you copy? Copy that. Continue. We are go for launch in 30 seconds. All systems go. 3, 2, 1. Lift off. 마트와 작별하고 새벽 배송 마켓컬리. 예민한 먹거리도 새벽 배송 마켓컬리. 농장에서 하루 만에 새벽 배송 마켓컬리. 퀄리티 있게 새벽 배송 마켓컬리 샛별 배송.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무적인 합의까지 이루기에는 협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whos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a value and just really some issues. 손녀가 여섯 애기에 injustice of all of that and hoping again to the capital. 네, 다음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시진핑 주석도 미국 협상단을 면담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합의점 도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비건 대표는 북측과 10여 개의 협상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참석 의원이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이렇게 4가지를 언급하며 이게 북한이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비건 대표는 정확히 짚었다고 답했습니다. 비핵화 관련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이 4가지가 의지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갈 길이 멀다고도 했습니다. 특별대표가 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만난 것이다. 그 내용상으로 뭘 다룰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회담 이후에도 비건과 김혁철 협상 대표가 수시로 만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다음번 실무협상 때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날짜부터 확정짓고 나서 실무협상에 들어가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네, 조금 전 뉴스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시진핑 주석도 미국 협상단을 면담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합의점 도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내일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미 회담 이틀 전부터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에 들어간 미국 대표단은 긍정적인 기대를 전망하게 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벌이는 담판에서 양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양국 어느 한쪽도 협상 실패라는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은 상황과 함께 중국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는 미국이 중국과 서로 동의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데 대한 절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협상 시한 연장을 시사함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됐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결국 최종 합의는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한 당장의 기대치는 낮춰놨지만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표단을 면담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에서도 오늘 내일간 일부 진전은 있을 것이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도 조만간 택시 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인천시는 다음 달 중에, 경기도는 늦어도 4월 중에 택시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수도권의 특성상 서울과 비슷한 요금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인천시는 기본 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경기도는 3,500원과 3,800원, 4,000원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검토 중인데 서울시가 이미 모레 오전 4시부터 기본 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해 세 가지 인상안 가운데 3,800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이 12.3%를 기록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죠. 이틀 전 90대 노인의 운전 실수로 30대 여성이 목숨을 잃으면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통비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해 고령 운전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데요. 한편에선 80세부터 일괄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안전 문제 등으로 외국에서 판매가 금지된 불량 제품이 우리나라에선 직구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해외 리콜 조치 이후에도 국내 시장에서 유통된 제품이 132개나 된다는데요. 품목별로는 아동 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화장품이 그 뒤를 이었는데 허용치 이상의 납성분이 들어갔거나 녹농균이 검출돼 해외에서 못 파는 제품도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유통됐다고 합니다. 서울교육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용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개발해 지역 내 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정식 교육과정에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신문은 설명하는데요. 자료는 노동권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일반 고용 교재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받는 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용 교재로 각각 제작됐는데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전 원장에게 무죄를 주기 위해 문답 각본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지난 11일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자세히 드러나 있는데 이 공소장을 보면 김 부장판사는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사전에 결론을 내고 이를 위해 검사와 변호인을 상대로 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사전에 무죄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두고 무죄 선고를 시도했지만 같은 재판부에서 주심을 맡은 최모 판사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일하던 4평 남짓한 사무실 사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2-3시간씩 쪽잠을 자던 낡은 1인용 간이 침대, 또 서랍 위엔 그의 평생 꿈이었던 닥터 헬기 모형이 놓여 있는데요. 회의용 테이블 위에 국화꽃은
직원들이 추모의 뜻을 담아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당 의원들의 징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지만원 씨가 조직했다는데요. 지 씨가 새 의원을 지키려 나서는 이유가 뭔지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공청회 파문을 일으킨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을 지키려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는 긴급 조직됐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지만원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리자 아침부터 500여 명이 모인 겁니다. 파문 초기부터 지만원 씨는 새 의원을 우리 전사들이라고 부르며 총력 사수를 호소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명하자 새 의원을 이리떼들의 먹잇감으로 내줬다며 나경원을 먼저 쳐내지 않으면 우리 전사들이 다친다는 경문을 띄웠습니다. 지만원 씨가 3인방을 결사적으로 지키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지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넣어야 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문제의 공청회를 열어줄 만큼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공청회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지만원 박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종명 의원님이 손을 맞잡고 이렇게. 이종명 의원은 5.18 진상조사 대상에 지 씨가 주장해온 북한군 개입 여부를 포함시키자고 고집해 관철시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 범위에 넣자. 파문이 터진 뒤 지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저들의 최대 약점은 유공자 명단이다. 공적 조사를 알아야 한다며 적극 여론화시킬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응답하듯 3인방은 한 목소리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고용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19,000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국내 대기업에 휴대전화 반조리품을 납품하는 한 하청업체입니다. 회사가 해산을 결정하고서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넘게 일하던 노동자 45명이 설 연휴 직전 해고됐습니다. 일방적으로 청산을 하겠다고 저희들을 해고를 시켰어요. 다들 40, 50대라서 어디 생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막막한데 길거리 내몰아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들어 중국, 베트남 등으로 휴대전화 제조 공장이 이전하면서 국내 생산량은 최근 10년 사이 약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제조업 성장이 뒷걸음질하는 게 고용 한파를 불러온 시작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아요. 제조업 충격이 제조업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고 전체 사회로 확산되어져요. 지난달 취업자를 보면 제조업에서 17만 명, 사업시설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나마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7만 9천 명이 늘어난 게 겨우 마이너스 고용 상황을 막아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취업자가 한 자릿수로 늘어난 데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 2만 3천 명을 추진하면서 2천 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대형 로펌 김앤장. 강제징용 재판 진행 과정에서 두 기관의 유착관계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앞서 김앤장 측 한모 변호사를 만난 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한 변호사를 만나 징용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으니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시냐,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쯤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협조를 잘 안 한다라며
일본 기업 변호인인 김앤장 측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듬해에 만났을 때엔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이번엔 잘하겠지요 라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 라는 말로 대법원의 입장을 최종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건 검찰이 밝힌 것만 4차례. 이 밖에도 김앤장 측이 요청하자 임 전 차장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정보를 빼내 전달해주는 등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의 요구에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이번 달 말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예상보다 일찍 베트남에 입국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베트남과 정상회담을 하고 산업시설을 둘러보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노이에서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사나흘 전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협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고위 당국자가 MBC 취재팀에 밝혔습니다. 24일, 늦어도 25일 오전에 입국해 초청국인 베트남의 응우엔 푸종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산업시설 등을 둘러보고 27일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베트남의 대표 무역항이자 첨단 산업시설이 밀집한 하이퐁, 그리고 세계적 관광지 하롱베이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삼성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공장이 있는 하노이 북동쪽의 방린성도 방문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베트남 정부의 최고 의전을 받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동시에 경제 현장 방문을 통해선 미래지향적 지도자란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부수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같은 구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담당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에 입국하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창선 부장님 언제 오세요? 미안합니다. 북미 간 의제 관련 2차 실무 협상도 21일 전후에 하노이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정부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 윤창호 씨 사건. 법원이 이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약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BMW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윤창호 씨를 덮쳤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27살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의 만취 상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참변을 당한 윤 씨는 뇌사 상태 46일 만에 숨졌습니다. 가해자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교통사고에 엄벌이 필요하고 윤 씨가 숨지는 등 피해가 크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 최대치인 4년 6개월보다 더 높게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가 아닌 운전 중 동승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 사고를 냈다는 박 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린 윤 씨 가족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엄중한 판결이 나왔다면 부르러서 조금 애한테 좀 면목이 있었을 텐데. 윤 씨가 희생된 뒤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법 개정 전에 벌어진 사고여서 정작 윤 씨 본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운전자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변호인 역시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법정 다툼은 또다시 예고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집주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 일당이 적발이 됐습니다. 일당에는 현직 경찰관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경찰관 범행이 들통나자 흉기를 들고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 잔뜩 화가 난 남성이 조합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종이로 싼 흉기를 들고 조합장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합니다.
놀란 직원들이 말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관 48살 남호 경위. 부동산 사기가 탈로 나자 따지러 온 겁니다. 왜 자기를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서 그 표정이 금방 무슨 그 일을 벌일 듯한. 나경위는 공인중개사 54살 최모 씨와 함께 부동산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집 한 채를 2억 5천만 원에 팔면 집주인에게 2억 원에 팔았다고 속이고 5천만 원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나경위는 매수자의 계약서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은 뒤 집주인 행세를 했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5년간 챙긴 돈은 5억 2천만 원. 하지만 등기부등본에서 금액 차이를 확인한 집주인들이 조합 측에 문의를 하면서 범행은 들통났고 조합장이 따지자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겁니다. 당시 나경위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경위는 이곳 조합 사무실에 올 때 우연히 흉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리했을 흉기를 부동산에서 빌려 나오는 길에 조합장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칼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나오는 도중에 빠지러 가면서 그 칼을 통째로 그냥 픽스하고 가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황당한 변명을 받아들여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직원들이 흉기를 인식하고 제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위협한 것 자체가 특수 협박에 해당된다며 나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넓은 녹지를 조성하면 좋겠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도로 분리대나 건물 벽 같은 공간에 식물을 붙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최근 전국 미세먼지 수치는 연일 나쁨 수준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현재 57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수치는 과연 어떨까요? 차들이 드나드는 아파트 입구는 100 마이크로그램, 아파트 단지 안쪽 현관도 84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매우 나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세먼지로 가득한 생활공간 곳곳에 식물을 심어봤더니 미세먼지 수치가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아파트 벽면과 입구, 1층 정원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아이비와 이끼 같은 식물을 심었더니 초미세먼지 수치가 약 37% 줄어들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방음벽이나 중앙분리대에 식물을 입혀보니 초미세먼지가 최대 38%까지 감소했습니다. 녹지를 새로 꾸미지 않고 기존 공간을 이용해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에선 이미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고속도로 기둥 700개의 식물을 입힌 이른바 녹색길을 만들었고 독일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선진국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빨리 문제라는 걸 인식을 했고 특히 우리 근처에 있는 식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아파트나 도로 같은 곳에 이 같은 방식으로 녹지 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구역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식물들을 일정 비율 단계적으로 심고 관리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지자체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가 열려 구체적인 실현 방안도 논의합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투데이 영상입니다. 미국의 한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에서 열린 대담한 점프 대회가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과연 어떤 현장일까요? 해발 3,000m 산 중턱에서 아찔한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서론을 가르다 아득한 낭떠러지 끝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스노우보더. 화끈하다 못해서 가슴이 막 철렁하시죠?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유명 스키 리조트 잭슨홀에서 펼쳐졌는데요. 매년 이맘때 이곳의 최고 절경으로 꼽히는 코베트 협곡에서 수준급 스키 선수와 스노보더가 모여 점프 대결을 펼치는 대회입니다. 올해는 25명의 스키 선수와 스노보더들이 참가해 한치의 양보 없는 공중 점프와 활강 실력을 겨뤘는데요. 겨울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에겐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대회일 것 같네요. 육상 선수처럼 준비 자세를 취하는 이 소년.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또래를 제치고 번개처럼 폭풍 질주합니다. 올해 7살,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베이에 사는 루돌프 군인데요.
지난 주말 100m와 600m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소년의 100m 기록이 13.48초. 우사인 볼트도 이 정도면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이죠. 이 소년은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주니어 미식 축구 선수로도 활약 중인데요. 제가 봐도 아주 그냥 대견할 정도네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소년이라 불러도 손색 없겠죠? 자, 여기 밤이 찾아온 도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많이도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눈으로 만든 섬세한 경주마의 조각품 위에 달리는 말의 영상이 놓여 있죠. 칙칙폭폭 기차도 진짜로 달리는 것만 같습니다. 올해로 70회째를 맞은 일본 삿포로 눈축제 현장인데요. 3D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영상 기술을 통해서 입체 영상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겁니다. 다양한 눈 조형물들이 완벽한 도화지가 된 셈인데 세계 최고의 눈축제답게 이곳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겠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원사로 짠 컵케이크와 커피잔 등 귀여운 장식품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 한 남성이 이를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리자 일제히 살아 움직이는 장식들. 우유팩을 꾹 짠 듯 빨대 밖으로 딸기 우유가 튀어나오고요. 컵케이크의 하얀 거품은 춤을 추듯 들썩거립니다. 이 생동감 넘치고 앙증맞은 이 작품은 미국 출신의 영화 감독 샘 필슨의 솜씨인데요. 근데 연인을 위한 이 밸런타인데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원사 예술가인 런던 카예의 도움을 받아 착시 효과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장치인 조이트로프의 원리를 응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동심으로 돌아간 듯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영상이었습니다. 연애톡톡입니다. 걸그룹 AOA의 지민 씨와 방송인 서유리 씨가 몰라보게 확 달라진 외모로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먼저 AOA의 리더 지민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최근 모습인데요. 마르다 못해 앙상하게 살이 빠져 불과 몇 달 전 활동 당시 건강미 넘치던 모습과 확연히 달라졌죠. 이후 일각에서는 과거 지민 씨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다이어트를 했다는 발언이 재조명되며 건강 이상설이 일었고 소속사는 지민 씨의 건강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방송인 서유리 씨는 청순해진 외모 때문에 성형설이 일었는데요. 서유리 씨는 그동안 알아왔던 갑상선 항진증의 합병증인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완치돼 예전의 눈을 되찾은 것도 있고 또 사진이 과도하게 잘 나온 것이라며 위트 있게 성형설을 일축했습니다. 14살, 5살 다 돼가는 할머니고요. 코미디 영화 극한 직업이 누적 관객 수 1,32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작 5위에 올랐습니다. 현재도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어 4위의 베테랑도 곧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극한 직업으로 천만 감독 대열에 오른 이병헌 감독은 영화의 흥행 요인으로 배우들의 명연기를 꼽았습니다. 이번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캐스팅을 완료한 시점이라는데요. 특히 주인공 류승룡 씨 덕분에 안정감이 생겨 신선하고 새로운 조합을 완성할 수 있었다며 흥행의 공을 배우들에게 돌렸습니다. 선배님들과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공개 열애 중이던 배우 김범 씨와 오연서 씨가 헤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열애를 알린 두 사람은 2살 차이의 연상녀 연하남 커플로 주목받았죠. 한 달 뒤인 4월부터 김범 씨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고 이후에도 연인 관계를 이어왔던 두 사람은 지난해 말쯤 결별을 결정하고 연예계 동료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마치 신림. 사기 혐의로 국제 수배 중인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전화번호를 도용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간지 중부메일에 따르면 해외 체류 중인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피해자들이 국제 전화를 받지 않자 경기도와 부산 지역 번호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를 도용해 전화를 걸어 자식들은 죄가 없지 않냐며 합의를 요구했다는데요.
마이크로다 부모에게 번호를 도용당한 업체는 이들과 무슨 관련이 있냐는 전화가 쇄도해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신인 걸그룹 이지의 데뷔곡 달라달라가 주요 음원 차트 6곳의 정상을 휩쓸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쾌하면서도 패기 넘치는 매력의 이지는 가수 박진영 씨가 트와이스 이후 4년 만에 내놓은 걸그룹인데요. 화려한 데뷔 신고식에 이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연예톡톡이었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초콜릿을 대신해서요, 깨끗해진 공기질만큼은 선물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공기는 여전히 차갑긴 하지만요, 공기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먼지로 인한 걱정 없이 활동하기 편안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단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농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강원 중남부 해안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위성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 동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영도 북부를 제외한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금 눈이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낮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시면 서울은 영하 5.7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영상 2.4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부산과 제주도는 9도로 가장 따뜻합니다. 날씨였습니다.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산과 영산강 5개 모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컸었는데요. 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돼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컸다는 게 위원회 판단입니다. 손병상 기자입니다. 금강의 3개 중 중류에 있는 공주보입니다. 공주보는 현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원래 8.8m였던 수위가 지금은 4.3m까지 내려갔습니다. 보 위에 부 위로 물이 넘쳤는데 지금은 이제 수문을 개방하니까 이제 보 위로 넘치는 게 아니라 수 밑으로 보 밑으로 내려가서 민간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심의가 남아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해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보가 4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를 해체하고 어떤 보는 남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아 해체 비용이 적게 들고 지하수 문제도 없는 세종보는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각 보에 대한 비용 편익, 즉 경제적 득실을 따져 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금강과 영산강의 보수문을 개방한 결과 강물의 자정 개수가 금강은 8배, 영산강은 최고 10배 가까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세종보는 녹조가 30%나 감소했고 영산강을 찾는 백로의 수는 2배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결론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하고 곧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보 해체 결정에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가 해체돼 강수위가 내려가면 축산과 농업 용수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금강 공주보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 축산 농가. 이곳에서는 지하수를 끌어다 소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를 개방한 뒤부터 수압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물 끌어쓰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가물고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수제 물이 그냥 공기만 나오고. 인근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농사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주민들은 추운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하수를 비닐하우스에 뿌려서 난방을 하는 수막 재배를 하는데 여기도 물이 부족해졌다는 겁니다. 하우스 재배하는데 상당히 지하수의 문제가 전에보다 수질이 딸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주보는 강의 남북을 잇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어 주민들은 보를 해체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저 버스도 안 댕겨.
여기는 이쪽으로는 버스도 안 다니니까 가려면 저쪽이 저리 돌아서 가는데. 많은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4대강에 의존하는 낙동강 유역은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셉니다. 낙동강 보호 인근 지자체들은 농업 분야는 물론이고 관광에서도 큰 손해가 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영농에서 한 164억 정도 손해나고요. 그다음에 양수장, 지하수에서 843억 정도, 그다음에 치수에서 750 정도, 그다음에 19개 지금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한 해 5천억 원 이상의 보 유지비를 감안하면 보를 해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보탬이 될 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5.18 망언 3인방의 징계 여부를 결론내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당대표 선거에서 중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당은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당 비대위가 의결해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회의는 시작에 앞서 태극기 부대의 항의 집회가 열리면서 당 윤리위가 회의 장소를 급하게 바꿨고 윤리위원들은 문자 폭탄에도 시달렸습니다. 윤리위는 이후 4시간 동안 회의를 했지만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위원들 간 이견이 존재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5.18은 폭동이고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는 막말을 한 만큼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단순 의견 표명에 중징계는 불가하다는 견해가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경우 공청회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것도 한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입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후보 자격이 박탈됩니다. 김진태 의원은 전대 출마 후보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에 회부할 수 없다는 당규가 있다며 징계 논의 자체에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후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만에 중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교체 대상 부처는 7군데, 시점은 3월 둘째 주가 유력합니다. 우선 현직 국회의원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조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차 당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정치인 출신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자로는 일부 여당 중진 의원과 관료, 교수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우상호 두 의원도 인사검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박 의원은 법무부, 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입각이 유력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현철 통일연구원장, 해양수산부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유력하고 국토교통부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현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가 검토됐지만 임기를 존중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개각 시점은 당초 이달 중하순께로 계획됐지만 최근 일부 후보자가 청와대 자체 검증 과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달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돈 세탁 및 테러 지원국 블랙리스트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등 20여 개국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돈 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국 23개국을 잠정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바하마, 괌, 이라크, 버진 아일랜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The EU financial system must not serve as a vehicle for money laundering and must not serve as an instrument for financing crime, including terrorism. EU는 이번 명단에 오른 23개국의 고객이나 기관과 거래할 때는 의심스러운 돈 흐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금융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돈세탁 방지 지침에 따라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 있는 나라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돈세탁과 테러 자금 지원 의혹이 짙은 54개국 명단을 작성했고 이후 추가 평가 작업을 거쳐 잠정적으로 23개국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조만간 이 명단을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된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명단을 업데이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퇴근길에 통근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혀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버스 앞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 40여 명 중 1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박된 요트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의 한 캠핑카 업체에서 보관 중인 요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요트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요트 배터리가 방전돼 충전 중이었다는 업체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산청면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났습니다. 승용차가 전부 타 소방서 추산 3,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운전자는 차량에는 타는 냄새가 났는데 시동을 켜자 엔진에서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도 남원읍의 한 펜션 외부에 있던 보일러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보일러실과 건물 외벽이 탔으며 소방당국은 보일러 불씨가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클럽 내 마약 투약과 성폭행,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반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8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마약 유통 부분 인정하시나요? 이 대표는 지하 주차장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입니다. 클럽 내에서 마약 투약과 성폭력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관과 클럽 관계자의 유착 의혹입니다. 경찰은 먼저 이 대표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상대로 유착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버닝썬 영업서류와 관할지구대인 역삼지구대 경찰관의 통신과 계좌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로 연락이 빈번한 인물이 있는지, 돈이 오간 흐름이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클럽 내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투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이른바 물뽕 판매 사이트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 성행위 동영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를 조만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버닝썬에 대한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들, 저희 MBC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클럽 직원들이 여성 손님에게 성범죄 약물인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단골 고객들에게 연락해 끔찍한 일을 벌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 폭행과 경찰 유착에 이어 마약과 물뽕 의혹까지 제기된 클럽 버닝썬. 취재진은 최근 이 클럽 VIP 고객이었던 A씨를 만났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도 바로 입장해 이른바 하이패스 고객으로 통했다는 그는 작년 12월에 겪은 일부터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A씨에 따르면 그날 자신과 알고 지내던 버닝썬 클럽 직원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거기엔 물뽕으로 작업한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빨리 클럽으로 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당시 이 직원이 실제로 의식을 잃은 여성의 나체 사진까지 함께 보냈으며 이 여성을 음식에 비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음식처럼 얘기하죠. 예, 자기네들도 다 물뽕 주고 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도 이 직원은 또다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번엔 나체 사진은 물론 의식을 잃은 걸로 보이는 여성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동영상까지 첨부했다는 겁니다. A씨는 버닝썬 직원한테서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연락을 받았고 받아본 여성 사진만 10장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시간은 클럽이 막 문을 여는 밤 10시 전후였다면서 클럽 직원한테 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얘기도 전했습니다. 하룻밤에 3천만 원 이상을 클럽에서 쓰고 가는 한 중국인 큰손 고객을 위해 클럽에 놀러온 어린 여성을 골라서 물뽕을 썼다는 얘기였습니다. 20살짜리 애들이 놀러 왔는데 걔네들 중국 애들한테 물뽕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중국 애들이 고맙다고 팁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물뽕을 먹인 뒤 몹쓸 짓을 한다는 충격적인 증언. 취재진은 또 다른 버닝썬 클럽 VIP 고객 B씨한테서도 똑같은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클럽에 자주 다녔다는 B씨는 작년 11월 클럽 버닝썬에서 약에 취한 여성을 클럽 직원과 남자 손님이 호텔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또 버닝썬 클럽 MD 직원들이 자신한테도 대놓고 물뽕을 쓰라고 권유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뽕, 마약 같은 것들도 저도 그런 의뢰를 한번 받아봤고요. 약도 같이 했고 쉬운 애니까는 데리고 오세요. 손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으려고 물물 가리지 않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 북한의 외교라인 최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면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국제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진행해 견해 일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달 말 2박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경비와 의전 등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무적인 합의까지 이루기에는 협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비건 대표는 북측과 10여 개의 협상 의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참석 의원이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설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종전선언 이렇게 4가지를 언급하며 이게 북한이 원하는 것이냐고 묻자 비건 대표는 정확히 짚었다고 답했습니다. 비핵화 관련 상응 조치와 관련해 이 4가지가 의지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회담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갈 길이 멀다고도 했습니다. 특별대표가 된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만난 것이다. 그 내용상으로 뭘 다룰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든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까지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회담 이후에도 비건과 김혁철 협상 대표가 수시로 만나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다음번 실무협상 때는 합의문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날짜부터 확정짓고 나서 실무협상에 들어가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이는 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에게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오히려 남한을 비무장화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강한 불신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한국 의원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며 회의적인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재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부 합의점 도출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중 간 고위급 무역 협상이 오늘부터 내일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미 회담 이틀 전부터 베이징에 도착해 준비에 들어간 미국 대표단은
긍정적인 기대를 전망하게 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벌이는 담판에서 양측은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양국 어느 한쪽도 협상 실패라는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은 상황과 함께 중국 산업구조 개편에 중점을 두는 미국이 중국과 서로 동의할 만한 해법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데 대한 절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협상 시한 연장을 시사함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됐던 중국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결국 최종 합의는 미중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한 당장의 기대치는 낮춰놨지만 시진핑 주석이 미국 대표단을 면담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에서도 오늘 내일간 일부 진전은 있을 것이란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첫 소식 볼까요? 네, 이 카풀 서비스로 촉발된 정부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이 택시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주말부터 이제 기본료도 오르는데 사실 이용객들의 가장 큰 불만은 승차 거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 회사들에게 국내 최초로 운행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오늘자로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22개 회사에서 적발된 승차 거부 위반 차량은 365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회사는 위반 차량의 2배인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730대가 한꺼번에 운행을 정지하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이번 달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8월까지 2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운행이 정지됩니다. 서울시는 승차 거부 근절을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위반 지수를 분기마다 산정해 통보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회사는 예외 없이 강력 처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택시기사분들의 생존권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 서비스 개선도 또 다른 방향에서는 필요한 일이니까요.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청와대가 폭행과 성폭력 등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관련해서 이 체육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이 중심이 돼 근본 대책을 만들고 문체부 등 관련 부처가 실행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19 감싸기로 인해 체육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이나 전국 소년체육대회 폐지 등의 쇄신안을 내놓은 뒤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체육계 주장을 일축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뜻이 담긴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런 문제가 사실 참 늦게 드러난 건데 이제라도 확실한 대책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보죠. 자, 이제 애견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또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반려견의 숫자가 늘어난 만큼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 구급대가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6,800여 명, 매년 2,000여 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계절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은 5월부터 10월까지가 월 평균 226명으로 많았고요. 연령별로는 40대에서 70대 중노년층이 전체 환자의 64%를 차지해 피해가 컸습니다. 소방청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개를 만지거나 다가가지 말고 공격당할 때는 가방이나 옷으로 접근을 막고 또 넘어졌을 때는 몸을 웅크려 손으로 귀와 목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개는 당연히 안 무는 개지만 또 나가서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다들 외출할 때는 목줄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볼까요? 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설날이면 이 세뱃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데요. 중국 최대 IT 기업의 직원들이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주는 세뱃돈을 받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섰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텐센트 그룹 본사의 외부 모습입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한자로 복자를 만든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설날 격인 춘제 연휴를 마치고 직원들이 처음 출근하는 날 마화텅 회장 등 임원진들로부터 세뱃돈을 받기 위해 줄을 선 겁니다. 전날 저녁 8시부터 생기기 시작한 줄은 건물 외부는 물론 임원실이 있는 48층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각각 얼마씩의 세뱃돈을 받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03년) 오늘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동물인 복제양 돌리가 안락사됐습니다. 돌리는 정상적인 수정 과정 대신 성숙한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을 제거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하는 핵치환 방식으로 복제됐습니다. 277번의 실패 끝에 1996년 7월 체세포를 제공한 6년생 양과 외모까지 똑같은 쌍둥이로 탄생했습니다. 돌리의 탄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난치병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genetic diseases for which there isn't a cure at the present time, serious diseases. 하지만 신의 영역으로 불리던 생명 창조의 시도라는 윤리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돌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신의 영역을 넘보는 인간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 돌리의 죽음은 인간 복제의 위험성을 상기시켰고 돌리가 똑같은 실험을 거친 난자 277개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케이스라는 점도 인간 복제 실험을 반대하는 논거가 됐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유네스코는 복제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협약을 만들었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규제 법령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시 보기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140년 만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제설 차량 만여 대가 동원됐지만 퍼붓는 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빙판길 곳곳에선 사고가 속출했고 운행을 멈춘 열차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12일부터 13일 하루 사이에 강설량 11mm가 관측돼 140년 만에 최고 1일 강설량을 기록한 건데요. 눈을 녹여 물로 환산한 정도가 11mm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스크바시 당국이 제설 작업에 6만 명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지만 6cm 정도 눈이 더 내릴 것으로 기상당국은 예보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폭설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흑해 연안에 있는 휴양 도시 소치를 찾아 해발 2,000m에서 스키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과 함께였는데요. 60대 중반인 나이에도 불구하고 리프트를 타고 중급 코스에 오른 뒤 1km의 슬로프를 능숙하게 내려오는 등 건강을 과시했습니다. 화염 속에서 시뻘건 불꽃이 솟구치며 사방으로 튀자 놀란 사람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칠레 중남부 지역 콘셉시온에서 산불이 발생한 건데요.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한밤중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남반구에서 여름인 칠레에선 최근 남부 지역에서만 80여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산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몸이 검은 흑이 흑표범이 아프리카에서 110년 만에 포착됐습니다. 한밤중 케냐의 평원을 흑표범 한 마리가 배회하고 있는데요. 영국 출신의 사진작가가 운 좋게 발견해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앞서 아프리카에서 흑표범이 발견된 것은 지난 1909년으로 당시 에티오피아에서 찍힌 흑표범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경찰관이 강도 제압에 나섰다가 동료의 오인 사격을 받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뉴욕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무장 강도가 인질극을 벌이자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요. 당시 두 사람은 사복 차림이었고 이 때문에 뒤이어 출동한 동료들이 용의자로 오인하는 바람에 총을 쏴 19년 경력의 경찰관 사이먼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시즌 16호 골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최근 리그 4연승의 토트넘과 독일 분데스리가 리그 1위의 도르트문트. 두 팀은 초반엔 조심스럽게 탐색전을 펼쳤습니다. 투톱으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도 전반엔 공격보단 전방 압박에 치중했습니다. 제대로 된 슈팅은 35분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뚫어낸 뒤 한 차례 시도한 게 전부였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공세로 나선 건 오히려 원정팀 도르트문트였습니다. 토트넘의 측면을 쉴 새 없이 공략하며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았던 토트넘은 골키퍼 요리스의 선방으로 다행히 전반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0경기에서 8골을 뽑아냈던 손흥민의 진가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발휘됐습니다. 후반 2분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감각적인 오른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16번째 득점. 손흥민은 동료들과 특유의 세리머니를 펼치며 선제골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기세가 오른 토트넘은 후반 38분 베르통원이 추가골을 터뜨렸고 3분 뒤엔 요렌테가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막판 팬들의 기립박수 속에서 교체됐고 토트넘은 안방에서 3대0의 완벽한 승리를 거둬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양승태 대법원과 대형 로펌 김앤장 강제징용 재판 진행 과정에서 두 기관의 유착 관계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 변호사는 4차례 이상 만났는데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앞서 김앤장 측 한모 변호사를 만난 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2015년 5월 한 변호사를 만나 징용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으니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한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임 전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시냐,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 11월쯤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소극적이어서 걱정입니다 라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외교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일인데 외교부가 협조를 잘 안 한다라며 일본 기업 변호인인 김앤장 측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듬해에 만났을 때엔 한 변호사가 외교부가 이번엔 잘 하겠지요 라고 말하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 라는 말로 대법원의 입장을 최종 확인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 변호사를 만난 건 검찰이 밝힌 것만 4차례. 이 밖에도 김앤장 측이 요청하자 임 전 차장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정보를 빼내 전달해주는 등 양승태 사법부가 김앤장의 요구에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건설로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의 한 폐공장을 찾아 지역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지역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가 건설될 예정인 부산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보도블록을 직접 밟아보며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신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이걸 밟으면 발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밟을 때마다 그 압력으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의 성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심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플랫폼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 각각 로봇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어 부산 사상구의 한 폐공장을 찾아 부산시가 추진하는 대개조 프로젝트가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영남권의 5개 광역단체가 뜻을 모으는 게 먼저라면서 가급적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차량끼리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을 가리기 애매할 때가 많은데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충북 진천군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CCTV 분석 결과 승용차 운전자 박모 씨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방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방 씨가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상대방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고 시간이 낮이라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없었고 이 씨의 오토바이가 방 씨의 차량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농촌 지역에 주차된 차량에서 은행 통장을 훔쳐 현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현금 인출기 부스로 들어와 돈을 찾습니다. 뒤를 잠시 살피더니 또 다른 통장을 꺼내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금 뭉치를 들고 나가려던 이 남성은 잠복해 있던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에 붙잡힌 49살 유모 씨.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2년밖에 안 돼 또 덜미가 잡힌 겁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이처럼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에 주차된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훔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챙긴 돈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헷갈리기 쉽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적어놓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 안 할 겁니다.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통장 안에 비밀번호를 적어놓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차량 번호 등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정한다는 점을 노린 건데 훔친 통장 20개 가운데 무려 18개가 이렇게 털렸습니다. 차량 안에 현금이나 가방, 통장 등을 보이도록 놓아두는 행위는 위험하다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두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시도록. 경찰은 유 씨를 구속하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사무실로 출근해 자신의 자리에서 업무를 보는 게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요. 하지만 미래의 사무실은 이런 모습에서 많이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G 시대의 스마트 오피스의 모습을 이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기업의 스마트 오피스 입구. 직원이 다가가자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입구 위와 좌우 등 3곳에 설치된 카메라가 직원의 얼굴을 인식해 문을 열어준 겁니다. 사무실의 빈자리에 앉은 이 직원은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장치에 연결합니다. 그러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정보가 나타나 가상의 데스크톱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대용량 전송과 보안이 보장되는 5G 시대에는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로 출퇴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치 보느라 퇴근 안 하고 앉아 있는 경우들도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있었잖아요. 이제 실제로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냐 안 했냐에 초점이 더 맞춰지는 거죠. 머리에 대형 안경 같은 장비를 쓴 직원이 허공에서 엄지와 검지를 맞대며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통해 보이는 건 게임 속 로봇 캐릭터 모델들. 다른 공간에서 접속한 사람과 로봇의 색깔을 바꾸고 로봇을 움직여가며 토론을 이어갑니다. 5G까지 접목을 하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몰입감 있는 경험까지 제공이 가능하겠다. 대용량 정보를 지연 없이 주고받는 5G 시대는 정해진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천만영화 극한 직업의 열풍 속에 이번에는 관객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정우성, 김향기 주연의 증인이 개봉합니다. 또 좀비를 소재로 한 기묘한 가족도 개봉합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미희 기자입니다. 매스컴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 워낙에 좋은 기회란다. 위장하고 주인을 민변 출신으로 지금은 대형 로펌 변호사가 된 순호. 자신의 승진이 달려있는 한 살인사건을 맡으면서 유일한 목격자이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여고생 지우를 만납니다.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요? 순호는 지우를 법정에 세운 뒤 몰아세워 무죄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그녀와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영화 증인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 등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과의 소통에 집중했던 이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배우 정우성과 김향기의 따뜻하고 섬세한 연기가 돋보입니다. 인간 본연으로서 어떤 상대를 바라보는 자세, 스스로를 찾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저거다! 그거! 한 시골 마을에 갑자기 출몰한 좀비. 망해가는 주유소를 운영하던 만덕은 좀비에게 물린 뒤 회춘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회춘해요. 소문이 퍼지면서 주유소 앞은 좀비에게 물리고 싶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만덕의 가족은 좀비를 이용한 새 사업을 기획합니다. 기묘한 가족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좀비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마이클. 어릴 적 자신의 부모였던 메리 포핀스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메리 포핀스 리턴즈는 1964년 개봉해 큰 사랑을 받았던 메리 포핀스의 속편으로 54년 만에 뮤지컬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영화 시카고와 라라랜드의 제작진이 의기투합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춤, 환상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결합해 마법의 세상을 선물합니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란다. 아라비안 나이트 속 신바트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신바트와 마법 양탄자도 개봉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인데요. 초콜릿도 가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일반적으로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에 따라 초콜릿과 준 초콜릿, 초콜릿 가공품 등으로 나뉘는데요. 초콜릿의 맛과 향,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성분은 카카오 과육을 액체로 가공한 카카오 메스와 열매에서 추출한 지방, 카카오 버터인데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 고용분 함량이 35% 이상은 돼야 진짜 초콜릿으로 볼 수 있고요. 7% 이상이면 준 초콜릿, 그 미만이거나 아예 없으면 초콜릿 가공품인데요. 상당수 초콜릿 가공품에는 카카오 성분 대신 함유와 같은 식물성 유지와 유화제, 향료 등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런 성분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카카오가 없거나 적은 초콜릿 가공품은 이런 효과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트랜스 지방과 각종 화학 첨가물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증가와 비만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입안에 넣었을 때 사르르 녹는 느낌이 아니라 잘 녹지 않고 겉돈다면 카카오 버터 대신 식물성 유지가 들어간 초콜릿 가공품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구매할 땐 포장지 뒷면에 성분 표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초콜릿의 풍미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카카오 고용분 함량이 35% 이상 되는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소화가 잘 되도록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음식을 한쪽으로만 꼭꼭 씹는 습관이 치아와 턱 관절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을 충분히 씹어 먹는 습관은 긍정적인 효과가 큰데요. 천천히 씹기는 스트레스 해소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활동은 뇌에 자극을 줘 뇌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다만 딱딱한 음식을 한쪽으로만 꼭꼭 씹어 먹다 보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겨 안면 비대칭이 유발될 수 있고요.
치아가 약한 고령자의 경우 치아가 마모되기 쉬운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양쪽 치아를 모두 사용해야 하고 한 수저에 30번 정도 씹는 게 적당합니다. 또 오징어나 견과류, 사탕처럼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고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발 뒤꿈치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마른 눈바닥처럼 갈라지는 증상을 발 뒤꿈치 각화증이라고 하는데요. 피지선이 없는 뒤꿈치에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데 춥고 건조한 겨울에 더욱 심해지고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폐경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얗게 일어난 각질을 잘못 벗겨내면 각질층이 더 두꺼워지고 세균 감염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 발을 씻은 뒤 크림이나 로션을 듬뿍 발라 수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이때 바셀린을 바르면 피부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미 생겨난 굳은 살은 각질 제거기나 스크랩제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각질 제거기는 반드시 뒤꿈치가 마른 상태에서 사용해야 정상세포까지 손상되지 않고요. 스크랩제의 경우 적당히 불린 발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각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지고 피가 난다면 당뇨나 무좀, 아토피 피부염 등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 조금 전 7시 되기에 강원 영동 지방에 내려진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예상보다 눈의 양이 확 줄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동해상에 있는 눈구름대가 차차 약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에서 3cm가량의 눈이나 비가 낮까지 조금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혹시 오늘 출근길도 뭘 입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기온차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5.7도로 어제만큼 차갑지만요. 낮에는 찬 기온이 점차 힘을 잃어서 영상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달콤한 초콜릿을 먹었을 때처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오늘은 이 깨끗해진 공기질만큼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일부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곳들은 건조특보가 해제가 됐고요. 그 외 전국은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5.7도, 부산 영상 2.4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